집값이 정말로 하락하는 중요한 요인 3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규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금 현재 집값이 잡혔나요? 자, 오늘은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이야기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실 텐데요. 그중에 부동산 시장의 상승론도 있고 또 하락론도 있죠. 오늘은 팀장님께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론의 진실을 좀 파헤주신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론의 진실은 어떻게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집가 상승 폭에 대해서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 현재 부동산 집가 정말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해서 정말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 상승폭이 크지만 이렇게 여전히 하락을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부동산 집가가 하락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가 어떻게 될지, 향후 부동산 집가 그리고 방향 어떻게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 유망 지역까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앞으로 집값 하락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값 하락하는 이유 크게 이제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집값 상승할까? 공급 현재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리스크는 줄이면서 이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셔야 될지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크게 3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집값을 하락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하락한다고 말을 하는지 첫 번째로 보도록 하면 이제 이사 공급 대체 물량이 앞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이제 그만큼 하락할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공급 대체 2025년까지 물량 부지를 확보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4년 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는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먼 미래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물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금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3기 신도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직원분들, LH 직원분들 토지 자체를 미리 거래를 하면서 자기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간 자체가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3기 신도시 개발은 가능하지만 언제 개발이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물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이랑 공공재개발 물량은 틀리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처음에 공공재개발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지역 자체, 서울 도심에서 70여 곳이 넘는 지역 자체가 이 공공재개발을 하려고 보시게 되면은 많은 지역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재개발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많은 지역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물량 자체가 크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량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 물량으로는 지금 집가 상승 폭에 대한 그런 물량 자체를 충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종식이 될 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집값 하락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 집값 그래프를 보고서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 집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자체가 M자 모양이나 W 모양으로 집값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있고 물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자체가 과거의 그래프로 인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체 집값 보게 되면 오름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요인이 무조건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라든가 어떤 결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집값, 지금 상승폭이니까 하락할 폭이 앞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래프로 말씀하시는 분들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집값이 정말로 하락하는 중요한 요인 3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말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이때 집값 정말 크게 하락을 했고요.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집값 자체가 크게 하락이 됐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집값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요가 많고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당연히 집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많고 반대로 수요가 적다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을 인해서 집값이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5번째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 공급 대책 25번째의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왔지만 지금 현재 집값이 잡혔나요?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집값이 폭등이 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집값이 전국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부의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기도 하고 상승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집값이 앞으로 상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상승할까요? 바로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입주 물량 자체를 보시게 되면 3만 가구, 그리고 19년도를 보시게 되면 4만 가구, 그리고 20년도 작년도 보시게 되면 5만 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 서울 도심에 이제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됐을 때 정말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이런 이제 안정적인 공급 물량 자체가 바로 4만 가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지 이제 집값 자체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4만 가구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은 2021년도에 보면은 2만 가구입니다. 그만큼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리고 22년도로 보시게 되면 1만 7천 가구. 그만큼 또 내년에는 반토막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 딱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2020년도 물량 자체 보시게 되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공급 물량 자체 풍족하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 이제 집가 상승 어떻게 됐나요? 정말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정책적인 부분이 작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입주 물량 자체는 풍족한데 집가 상승이 됐나? 바로 정책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서 물량 자체는 풍족했지만 집가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 향후 몇 년 걸릴까요? 바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여러 이제 공공 재개발 물량 자체 빠르게
가장 빠르게 이제 입주 물량 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입주 물량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지금 부동산 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집값 계속 오른다. 왜 그럴까요?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공급 자체를 보시게 되면 장기적인 공급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공급 자체가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공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만들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역시 장기적인 공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부동산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싹 다 막아놨습니다. 정말 많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끔 지금 정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공급 자체 그만큼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장기적인 측면 자체도 공급 자체를 막아놨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공급 자체를 보시게 되면 단기적인 공급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물량 자체를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도세 부분이 너무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내놓을 수가 없는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양도세를 계산했을 때 약 80%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에서 2천만 원만 자기 본인 수익이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 같아도 이 매물 자체 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공급 자체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 공급 자체, 현재 부동산 공급 자체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 공급 대책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외면을 받고 있나요? 이 외면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 수용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 소유권 자체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내 소유권을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향후 공급 방향 바로 민간 재개발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민간 재개발 가능 예정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주택 재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곳 지역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GTX A 노선과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바로 이제 서울역에서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최대 수혜 지역 바로 청파동 1가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지역 지금 이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GTX A 노선의 교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 청파동 1가 투자의 방향 세우신다고 하시면 개발에 따른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걱정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공급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사 공급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의 소유자가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민간 재개발이 정답이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역 선정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상승세를 잘 타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